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9일 오전 7시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기쁜 나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이틀 전이 자신의 70회 생일이었는데 바로 다음 날 푸틴이 그렇게 자랑하던 크리미아 불법 강탈한 2014년에 불법 강탈한 크리미아의 자신의 명령으로 만든 19km나 되는 해협을 지나는 케르치 대교 위에서 대폭발이 일어나 가지고 세 사람이 죽고 차량이 다니는 그 교량 일부가 무너져 내려가지고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 이 진상이 곧 드러나겠지만 현재까지 언론의 보도로는 우크라이나가 그런 작전을 감행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어제 크리미아라고 할까요? 크림이라고 할까요? 옛날에는 크리미아라고 했는데 크림 반도로 진행하고 있던 열차 꽁무니에 기름 탱크가 붙어 있었는데 트럭 한 대가 그 바짝 붙어서 달리고 있다가 트럭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유조 탱크도 같이 폭발했습니다. 유조 탱크가 7개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폭발음과 함께 차량이 다니는 그 부분은 꺾여져 가지고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철로망은 일단 중단되고 복구 작업을 해가지고 겨우 철로를 연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차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데 이 겁이 나서 다니겠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게 푸틴의 뺨을 때리는 겁니다. 푸틴이 그렇게 작심을 하고 만든 다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는 흑해와 아조프해를 연결합니다. 크림과 러시아 본토를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로입니다. 더구나 지금 우크라이나 군은 북동쪽과 남부 전선에서 대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이 남부에 물자를 공급을 하고 무기를 공급을 하려면은 러시아 본토에서 이 다리를 건너서 크림에 일단 물자를 갖다 놓고 거기서 우크라이나 남쪽으로 또 옮겨야 전선에 이 군수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가 꺾여버리면은 전쟁 수행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발표된 걸 보면 우크라이나가 한 게 맞는데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절대로 아마 이야기하지 않고 침묵을 당분간 지키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테러가 아니죠. 테러라는 것은 억울한 사람을 많이 죽이는 건데 이것은 지금 침략군이니까 러시아가 침략군이니까 러시아에 대한 테러는 그게 테러가 아니고 정의로운 복수라고 봐야 되겠죠. 더구나 우크라이나가 한다면은 자폭 테러 비슷한 방식을 취하긴 했는데 아직도 그 폭파한 트럭이 우크라이나 소속이냐 아니면은 그 폭파한 트럭에 폭약을 장치를 해가지고 그걸 몰고 있던 사람도 모르게 원격 조종을 폭파시켰는지 그건 아직 모릅니다. 지금 푸틴이 긴급
대책위원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진상규명을 명령을 했습니다. 이 이미지가 여러 각도의 사진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심리적 타격이 대단할 겁니다. 푸틴, 러시아. 그리고 몇 달 전에는 우크라이나 군이 미사일을 쏴가지고 그 흑해 함대의 기함 모스크바호를 아주 타격을 준 적도 있습니다. 모스크바호의 피격이라든지 이번에 이 케르치 다리의 대폭발은 지금 망조로 들어가는 푸틴에게 크나큰 심리적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망자는 3사람이라고 지금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사망자가 트럭 운전사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전쟁 수행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군은 한 달 전에 대공세를 펴가지고 북동 지역에서는 상당한, 아마도 한 경상남도 지역 정도를 수복을 했다고 합니다. 남쪽에서도 지금 차츰차츰 공세를 펴가지고 러시아군이 지금 포위되어 있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남쪽이 더 중요합니다. 남쪽을 수복을 해야 이 흑해로 통하는 길을 확보하게 됩니다. 지금 러시아의 목표는 흑해 쪽에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다 점령을 해가지고 그걸 크림반도와 연결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바다로 나오지 못하게 완전히 내륙 국가로 만들겠다는 전쟁 플랜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부분적으로 성공하려다가 결국 반격을 당해가지고 현재는 실패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흑해로 면한 우크라이나의 이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속에서 러시아가 궁지에 몰렸다가 이번에 케르치 대교 대폭발이라는 타격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푸틴 측근들 사이에서도 이 전쟁 수행 방식에 대해서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국방장관에 대한 비판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코로나로 몰린 푸틴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전술핵 사용이다, 이렇게 지금 전술핵 사용을 우선 푸틴이 공언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분석에 의하면 전술핵을 사용하더라도 푸틴이 이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도시를 날려버리는 메가톤급 핵폭탄을 써야 되느냐 하는 아주 불안한 지금 겨울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정말 잘 싸웁니다. 그런데 지난 2월 말에 한국에서 이 용감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를 조롱한 자가 있었잖아요. 그 자가 누굽니까? 이재명이라는 자 아닙니까? 푸틴을 괜히 초짜 정치인이 자극을 해가지고 전쟁을 불러들였다, 윤석열 뽑으면은 끝장난다라고 했던 이재명이 요사이는 한미일 군사훈련을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친일 행위라고. 나라를 지키는 게 친일이라면은 친일 10번 해도 좋습니다. 아니, 북한의 핵 도발에 대응한 한미일 군사훈련을 욕하는 자, 그런 자니까 젤렌스키를 욕했다가 그것 때문에 선거에서 진 것 아닐까요? 정의라는 것은 이상한 방식으로 구현되는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